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기술에서 시장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맡은 오주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 스윗에서 이제 글로벌 이노베이션 팀을 이끌면서 신한 스퀘어 브릿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 스퀘어 브릿지 프로그램은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희망재단에서 주관하는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대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위한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 스타트업들의 한국 진출을 지원하는 인바운드 프로그램이나 등을 운영을 해왔고, 현재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국내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 스퀘어 브릿지 프로그램에 합류하기 전까지 저는 이제 나이파라든지 키사, 여러 가지 창업진흥원 등등의 여러 창업 지원 기관들의 지원 사업을 엑셀러레이터에서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스타트업에서 직접 신사업 개발팀을 이끌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그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일을 해보았고, 그리고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하는 지원기관에서도 일을 계속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여러분이 이제 연구자분들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그리고 아직 창업 대부분 고려를 하시기 전에 예비 창업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구자 출신으로서 창업을 고려하고 계실 때 시장 반응 또는 그 사업화 가능성이 궁금하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해외 행사 중에서 이제 글로벌 스타트업 피칭 경연이 있는데요. 거기에 참가를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 참가를 하기 전에 어떤 기준과 목표를 갖고 경연에 참여해야 될지, 그리고 실제로 신청서 작성을 할 때 어떤 단계를 거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연 참가가 사실 수상까지 가면 가장 좋겠지만, 수상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참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자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계신 연구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게 되면 연구실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애플리케이션의 구동 성능 지표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기능이 구현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학회 발표를 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한 논문이 피인용수 몇 건이었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연구실 성과라든지 실적 등을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 쪽으로 건너오게 되면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기술을 갖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이제 창업을 통해서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이때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어떤 성과에 대해서 왼쪽의 언어를 갖고 말씀하셨다면, 시장에서 보는 성과의 언어는 바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객이 이 제품과 서비스를 살 것이냐, 산다면 얼마를 주고 살 것이냐, 그렇다면 그것을 사려고 하는 이제 가격은 얼마나 될 것이며, 그것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혹시 시장에 유사하거나 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존 제품 또는 경쟁사 대비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우월한지,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게 되죠. 이야기를 나누고. 사실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 혹은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가 연구실에서와 또 시장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 여러분께서 사실 창업을 고려하실 때 시장의 언어로 이야기할 준비가 아직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간극을 메꾸는 일이 매우 필요한데요. 창업을 하기 전에 이 시장의 언어를 경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성공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창업 전에 여러분께서 개발하거나 어떤 성취한 성과를 갖고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고 싶거나 사업이 가능할까라는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싶으시다면 가장 좋은 것은 이제 해외 스타트업 피칭에 해당하는 글로벌 경연에 참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글로벌 경연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잠깐 영상 한번 보실까요? Place out of being anywhere in all of CS. Eureka Park is kind of the epicenter of why you are all here. So what is it about this specific area? 12 years, and every single season we find people in Eureka Park that typically is Startup Battlefield 2025 is Glide. 네, 지금까지 한 4개 정도의 행사를 보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연구자시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경험하시게 되는 행사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마 학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회도 이렇게 화려하게 성대하게 치르는 곳이 많이 있겠지만 해외 스타트업 행사들은 국내도 그렇긴 하지만 매우 화려하고 아주 많은 그 관람객들이 모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마지막에 보셨던 것은 이제 오늘 제가 가장 그 설명을 많이 드리게 될 그 미국의 스타트업 미디어 전문 매체인 테크크런치가 매년 주최하는 테크크런치 디스트롭의 스타트업 배틀필드라고 하는 피칭 경연입니다. 작년에 이 결승전을 통해서 선정된 우승팀 글라이드였는데요. 이 글라이드가 수상하는 모습을 저도 현장에서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저희가 잠깐 영상을 통해서 한 4개 정도의 행사를 만나보았는데요. 별로 스타트업 행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정말 전 세계가 그 스타트업 행사들로 매우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 중에는 이제 전시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행사들도 있고 아니면 그 피칭 경연을 중심으로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또는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하는 포럼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월별로 잠깐 살펴보자면 매년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를 시작으로 해서 스타트업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CES는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죠? 앞에 영상에서도 CES가 잠깐 소개되었었는데요. 전 세계 대기업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본인들의 R&D 역량을 과시하고 그리고 향후 기술 트렌드를 소개하는 그러한 큰 행사입니다. 특히 스타트업들을 위해서는 유레카 파크라고 하는 이제 스타트업들을 위한 전문관이 있게 되고 우리나라 스타트업들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하고요.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신청해서 이제 혁신성이 인정되었을 때 혁신상을 받게 되는데 매년 정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이제 DLD 뮤니라고 하는 이제 포럼 중심의 행사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 아티스트라든지 철학자 그리고 디자이너 그리고 기술 전문가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두 모여서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논의하고 향후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전 방향이 인류에게 미치는 그러한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MWC가 개최가 되죠. MWC는 이제 통신사업자협회가 개최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바일 사업자들이 대부분 다 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행사의 주제도 모바일 통신 분야 네트워크와 매우 많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MWC도 이제 스타트업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를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CES가 유레카 파크를 운영을 한다면 MWC는 4Year From Now라고 하는 그 특별관을 운영을 하면서 4Year From Now 어워즈까지도 피칭 행사까지도 진행을 합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그 스타트업들을 모아서 이제 그 4Year From Now 어워즈라고 하는 피칭 경연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으로 가게 되면 미국에서는 이제 컨텐츠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피치 행사가 있고요. 6월에는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행사들이 벌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강한 강점을 갖고 있는 컴퓨텍스와 함께 개최되는 이노벡스 행사가 있고요. 런던에서는 런던 테크 위크, 프랑스 파리에서는 비바 테크놀로지,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소규모이긴 하지만 정말 그 네트워크가 강점을 갖고 있는 헬로 투모로우라고 하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9월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베를린에서 이파가 열리는데요. 이파 글로벌 마켓 같은 경우는 사실 CES와 버금가는 소비재, 가전제품 등을 위한 전시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CES와 이파의 차이점은 CES는 이제 그 미래 기술 트렌드들이라든지 기술력을 보여주는 데 집중을 한다면 이파 같은 경우에는 당장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을 위주로 전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곳에서 많은 거래와 계약 체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파도 이제 스타트업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파 넥스트라는 행사를 그 같은 기간 내에 개최를 하면서 이파 넥스트 피치 배틀이라고 하는 스타트업 피치 행사도 같이 함께 개최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가게 되면 이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이제 테크크런치에서 개최하는 여러 가지 행사,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여러 행사를 개최를 하는데 사실 테크크런치가 개최하는 행사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이제 10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하는 테크크런치 디스트럽이고요. 이 디스트럽 행사 기간 중에 이제 스타트업 피칭 경연을 개최하게 되는데 이 경연의 이름이 바로 스타트업 배틀필드 200입니다. 그 이유는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200팀을 선정해서 초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동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한국 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10월과 11월에 이제 자이텍스라든지 아니면 EWC 같은 곳을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한국의 어떤 스타트업들 위상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의 마지막에 이제 핀란드 쪽에서 슬러시라든지 아니면 포르투갈 쪽에서 웹서밋 등을 개최하면서 대부분의 스타트업 행사는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찾아봤던 전 세계 스타트업 행사들 중에서 정말 한 열 몇 개밖에 소개를 안 드렸는데 이미 정말 많고 다양한 분야의 행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행사들 중에서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할까?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혹은 내가 가야 하는 행사를 찾을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찾아봐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전 세계 스타트업 행사들을 이제 크게 두 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크런치 디스트럽에서 하는 스타트업 배틀필드처럼 이제 경연 중심의 행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CES라든지 이파처럼 전시회 중심 또는 이제 슬러시나 웹서밋처럼 네트워킹 중심의 행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 경연이 있다고 해서 전시 부스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전시가 강점이라고 해서 피칭 경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두 개를 구분짓는 이제 기준점으로 제가 잡은 것은 주최 기관의 특징 혹은 주최 기관이 강조하거나 혹은 강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연 중심형에 해당하는 테크크런치 디스트럽을 예를 들자면 테크크런치 디스트럽은 미디어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미디어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스타트업들을 노출시키고 어떤 글로벌 홍보를 해주는데 매우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연 중심형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연 중심형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면 일단 그 과정은 서류를 신청을 해서 신청서 작성을 제출한 후에 이제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초청을 받게 되면 행사 기간 중에 피칭을 하고 그리고 결승전에 올라가서 수상을 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때 그 무대에서 피칭을 할 때 정말 세계적인 최고 권위 수준의 글로벌 VC 앞에서 피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최차가 그 미디어인 경우에는 특히나 미디어 노출, 그 해외 보도자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더 좋은 것은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후속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글로벌 VC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시 네트워킹 중심형이죠. 여기는 전시 부스 운영이 중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시회가 사실은 좀 정식 저희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규모의 전시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나 를 갖다 갖고 갔을 때 그것을 충분히 시연하고 전시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찾아오는 그 참관객들도 사실 바이어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바이어들이 경연 중심형의 행사를 보통 가지는 않고요. 경연 중심형은 보통 스타트업 발굴에 관심이 있는 VC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전시회 중심 같은 경우에는 그 찾는 참관객들이 실제로 제품을 구입하거나 서플라이어를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바이어들이 직접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품 시연 등을 많이 진행을 하고는 것을 지켜보실 수 있고요. 제품을 시연을 할 때 그 참관객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기 때문에 사실 시제품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해외 경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서 해외 경연 행사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경연 행사 구조는 제가 일단 테크크런치에서 개최를 하는 스타트업 배틀필드와 그리고 MWC가 개최를 하는 4 Year From Now Awards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경연은 사실 비슷한 지금 이 두 가지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사항들이 조금씩만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는 이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의 접수는 보통 행사가 개최되기 한 7, 8개월 전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배틀필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달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1월부터 접수가 오픈이 됐고요. 애플리케이션 오픈이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27일에 배틀필드 신청이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애플리케이션 스크리닝을 진행을 하게 되고 애플리케이션 스크리닝을 진행한 결과 참가팀 확정을 발표하는 시기가 이제 배틀필드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또는 9월 초입니다. 즉 행사가 열리기 한 2개월 전에 참가팀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애플리케이션 스크리닝을 할 때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스타트업 배틀필드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문가들을 갖고 있습니다. 기자들이죠. 그래서 테크크런치 그 해당 분야의 저널리스트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때 그 샌프란시스코라든지 그쪽 본인들이 협력 VC들로부터 이제 심사역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 Year From Now Awards 같은 경우에도 웹사이트를 가게 되면 심사위원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스크리닝을 대부분 심사위원들은 VC들이 참여를 한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제 미디어사가 개최하는 테크크런치 디스트롭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기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팀 확정은 이제 보통 한 2, 3개월 전에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사실 준결승 팀들만을 초청을 합니다. 그 4 Year From Now Awards처럼 이제 20팀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20팀들에 대해서 이제 그 행사에 올 수 있는 그 경비 정도에 해당하는 약간의 캐시 프라이즈를 주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제품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 부스를 무료로 주고 그리고 심지어 입장권까지도 무료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준결승 팀이기 때문에 이제 4 Year From Now Awards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열리는 기간 동안 그 준결승 무대에 서게 되고 이때 준결승한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 날 이제 그 5팀을 뽑아가지고 결승 무대를 진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스타트업 배틀필드 같은 경우에는 초청팀 수가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연이 20팀 혹은 18팀, 10팀 이렇게 이제 준결승 팀들만을 초청하는 데 반해서 스타트업 배틀필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수천 개의 스타트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200팀을 초청을 합니다. 200팀을 초청해서 이제 이들도 무료로 전시 부스를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입장권도 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준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행사 기간 중에 행사장 한 구석에서 3분 피치 정도를 할 수 있는 쇼케이스 무대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홍보도 이제 기자가 이 팀이 마음에 드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까지 해주는 그러한 특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가팀이 배틀필드 같은 경우에 이제 9월 초에 확정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사실 준결승 팀도 함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한 팀들은 초청을 받게 되었을 때 본인이 200팀이 선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20탑 20인 준결승 팀에 선정되었는지를 행사가 개최되기 전에 알 수 있습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안내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준결승 무대도 이제 배틀필드도 For Year From Now와 마찬가지로 행사가 총 3일 동안 열리는 기간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날에 준결승 20팀이 이제 5개의 세션으로 나눠가지고 준결승 무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갖고 5팀을 선발해서 결승 진출자를 결정한 후에 가장 마지막 날 이제 한 팀을 선정을 해서 우승 상금 10만 불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을 때 오늘 강의가 주로 스타트업 배틀필드를 다루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서 살짝 눈치채으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분이라면 이 2개의 행사 중에서 혹시 어떤 행사를 신청해서 가시겠어요? 네, 저라도 200팀을 선정하고 초청해주는 스타트업 배틀필드를 신청할 겁니다. 물론 저의 연구 분야가 이제 모바일 통신 분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면 이제 For Year From Now 어워즈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지만 전 세계로부터 신청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 중에서 20팀에 선발되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선정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200팀을 일단 초청해주는 스타트업 배틀필드를 가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유는 이것 말고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합니다. 네, 제가 지금 계속 배틀필드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사실 경연이라든지 해외 행사에 참여하시는 목표도 다를 것이고 현재 위치도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연에 참가해야 될지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먼저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들이 행사에 참가하는 목적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투자 유치를 받고 싶어서죠. 국내에서도 투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고 투자자라든지 투자 금액이 훨씬 더 크고 많은 것이 해외 쪽이기 때문에 글로벌 VC와 만나고 싶은 팀들은 보통 투자 유치를 희망하며 이제 여러 가지 행사 등에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본인들이 이미 MVP가 끝났고 그리고 창업도 완료를 해서 당장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그러한 물품이나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파트너 발굴, 다시 말해서 내 제품을 사갈 사람 혹은 내 제품을 갖다가 팔아줄 사람 그런 곳들을 찾기 위해서 전시 부스의 강점이 있는 그러한 전시라든지 행사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3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글로벌 진출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스타트업들의 경우에는 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해외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궁금해 하실 때 그때 시장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행사 참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여러분들은 아직 연구자시고 창업 전이시기 때문에 이제 제품과 프로덕트가 MVP만 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그리고 아직 창업 전이시라고 가정을 했을 때 3가지 목적 중에서 사실 가장 적합한 목적은 시장 반응 확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VP만 가지고 어떤 시장 반응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투자자들로부터 어떤 피드백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사에 참가하셔서 한번 확인 받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장 반응 확인을 위한 글로벌 경연 참가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에 살펴봤던 이제 뭐 MWC의 For Year From Now도 있고 South by Southwest 피치도 있고 그다음 테크크런치 디스트럽의 스타트업 배틀필드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스타트업 배틀필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그 행사 선택하기 전에 고려하면 좋을 그 기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결국 그 이벤트를 참가를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준비를 했을 때 선정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좀 높아지는 그러한 행사를 참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 수상팀 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피칭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피칭을 무슨 내용으로 했고 실제로 무대에서 어떤 질문들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러한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확인함으로써 사실 저희는 신청서를 더 잘 준비할 수 있고 자료들을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상팀 자료가 확보 가능한 행사인지를 한번 살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심사 기준입니다. 준비를 했을 때 과연 내가 준비한 것이 그 주최하는 행사의 주제에 맞는지 그리고 행사 주최 기관이 선호하는 어떤 산업 분야라든지 스타트업 단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저희에게 조금 더 잘 맞는 그러한 행사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사 주최사가 행사 자체의 홍보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청한 팀, 즉 선정된 팀들을 위해서 보도자료 배포라든지 온라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이 주는 어떤 큰 의미는 다시 말해서 제가 다른 그 어떤 그 해외 바이어라든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희 팀을 소개할 때 우리 팀 스타트업 배틀필드 200에 선정되었던 팀이야. 궁금하면은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찾아봐. 라는 식으로 해서 선정되었을 때 이제 어떤 글로벌적인 높은 수준 그 스탠다드를 통과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홍보 효과가 있는 행사인지를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개최 장소인데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여러 스타트업 행사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행사 유럽이라든지 미국 정말 전 세계에서 투자와 창업들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활발한 그러한 지역들이 있죠. 그런 곳에서 행사가 개최될 때 현지에 있는 투자자들이 실제로 어떤 팀들이 참가하는지를 궁금해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기업 관계자들이 정말 많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개최되는 그 행사를 선택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이제까지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상으로 이제 테크크런치 디스트럽의 행사가 가장 이 기준에 부합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테크크런치 스타트업 배틀필드는 이제 테크크런치 그 사이트 내에서 스타트업 배틀필드 컴퍼니즈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 2, 3년간 참여했던 팀들 자료를 모두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매년 수상자 그리고 매년 러너업 같은 경우는 상금을 주지 않는 한 2등 정도에 해당하는 그 수상팀인데요. 매년 러너업, 그 다음 매년 파이널리스트, 그러니까 결선 진출자, 그리고 매년 준결승자, 진출자, 그리고 이제 파티시판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별로 그리고 지역은 어디 출신들이 많은지
등등에 따라서 역대 수상팀, 이전 참여팀 등을 모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200팀에 선정되었던 홈부스트라는 한 팀이 이제 배틀필드 컴퍼니즈라고 한 사이트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이 홈부스트의 그 기업명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홈부스트만의 개별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홈부스트라고 하는 팀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제 원라이너가 소개되어 있고 인더스트리는 어딘지, 파운더는 누군지 등도 확인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래로 스크롤 다운을 하게 되면 관련된 기사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크크런치는 정말 혜택이 많은 행사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준결승에 오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200팀 중에서 아까 200팀들도 그 무대 한켠에서 3분짜리 피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무대를 이제 쇼케이스 스테이지라고 부르는데 쇼케이스 스테이지를 진행했을 때 정말 잘한 팀들 5팀을 뽑아서 지금 보신 것과 같은 그 보도자료를 내줍니다. 홈부스트는 작년에 베스트 쇼케이스 스테이지 피치 선정되었기 때문에 테크크런치에 다음과 같은 이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홈부스트를 다루었던 기자가 홈부스트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혁신적인 점을 발견했기 때문인지 지금 보신 것처럼 보도자료까지 배포를 해 주었습니다. Most importantly, 25 million families have to choose. 마지막으로 잠깐 보셨던 것처럼 그 쇼케이스 피치 무대 영상을 녹화를 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0팀에 선정되기만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크크런치 스타트업 배틀필드 사이트 내에서 그 팀들의 자료와 보도자료, 영상 등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고 사실 이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또 외부 다른 사람들에게 성과를 한결 수월하게 홍보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물론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를 그 행사 사이트에 그 노출시키고는 있지만 사실 배틀필드만큼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이제 결승전 심사에 참여했던 그 미국 실리콘밸리 VC 이사급의 그 파트너급의 그 에일린 리라고 하는 심사위원인데요. 에일린 리에 대해서 테크크런치에서 직접 소개를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SNS 링크까지도 모두 다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에일린 리와 관련된 이제 기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단을 스크롤 다운 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관련된 기사들 노출을 시켜서 필요한 경우에 어떤 심사위원이 어떤 기준을 갖고 심사를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성향은 무엇이고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들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승팀, 그 준결승 진출 팀들에게만 관심을 갖는다면 사실 200팀에 선정됐을 때 장점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크크런치는 준결승 이상의 팀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200팀들에게도 정말 애정을 갖고 다양한 주제로 그 노출을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은 사실은 스타트업이 아니라 200팀 중에 하나로 선정되었던 그 스판스타라고 하는 그 기업의 CEO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상을 준 겁니다. 그 상의 그 주제는 핵심은 뭐냐면 결국 그 작년 200팀들 동기들을 위해서 모범적이었다라고 하는 인기상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의 어떤 엔트러프너십, 자신 말해서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이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도자료 형식으로 기사를 배포해 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는 것이 아까 홈부스트 때 보셨던 것과 같은 이제 쇼케이스 스테이지를 정말 잘했을 경우에 5팀을 선정해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스를 제가 조그마한 것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작은 공간이지만 정말 열심히 꾸몄던 그러한 팀들까지도 선정을 해서 베스트 부스상을까지 수상하면서
그 자기 본인들의 사이트에서 노출을 시키면서 팀들을 홍보해 주는데 정말 열심입니다. 해야 될 기준 중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입니다. 개최되는 장소를 한번 살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제 스타트업 게놈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전 세계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에 대한 그 보고서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의 주요 도시가 스타트업 생태계 랭킹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실리콘밸리죠. 실리콘밸리 중에서 바로 투자자 생태계의 허브 중심인 샌프란시스코, 그곳에서 열리는 행사가 바로 스타트업 배틀필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이 네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점에서 배틀필드가 여러분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만한 행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소 관련해서 왜 실리콘밸리여야 되는지, 왜 해외로 일단 그에서 시장 반응을 살펴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XR이나 이제 여러분이 연구하시는 메타버스 공간 컴퓨팅 분야의 투자사가 국내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분야만 전문으로 하는 특화된 독립된 VC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고요. 물론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한 투자사 한 곳이 몇 년 전에 이제 모태펀드에서 메타버스 계정을 위탁을 받아서 500억 정도로 규모로 조성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찾을 수 있는 정도였고, 사실 제가 알기로도 대부분의 여러분 하시는 분야의 연구는 과기정통부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연구 자금 중심으로 우리의 기술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술 개발을 하는 데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아줄 투자사가 국내에는 별로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실리콘밸리는 이제 정말 딥테크라든지 혁신기술 쪽에 관심이 많은 특화된 그 투자사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시는 분야에만 투자하는 특화된 그러한 펀드도 일단 4곳 정도를 짧은 시간이었지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다시 한번 실리콘밸리는 여러분이 하시는 분야 쪽에서 개최 장소로서 큰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여러분께서 연구자로서 개발하신 어떤 기술 성과 같은 것을 놓고 이것이 사업화가 가능할까를 고민하고 계실 때, 창업 여부까지도 고민할 때, 그때 어떤 글로벌 경연을 참가를 통해서 해외로부터 반응을 받아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겠지만 전시회, 전시부스 운영보다는 아직 우리의 제품과 솔루션은 MVP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 시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창업 전이기 때문에 정말 초기 단계로 환영하는 해외 경연인 테크크런치 디스트럽에 신청을 해서 한번 참가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참가할 경연이 정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실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향하는 그 로드맵은 제가 볼 땐 크게 5가지로 이제 나눠서 실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연구 성과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시제품에 해당하는 MVP를 확보를 하셔야겠죠. 함께 할 만한 어떤 팀, 연구실 동료라든지 이런 팀들에 대해서 한번 구성하셔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 주제를 갖고 이 제품에 대해서 뭔가 시장 반응을 함께 확인할 팀이야 라고 하는 어떤 팀을, 법인 설립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팀원들을 꾸려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그때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될 것이, 특화 출원이 진행 중인지, 출원 완료되었는지, 혹은 앞으로 언제쯤 출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연구소의 기술이라면 이 기술 이전 등에 대해서 연구소가 얼만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줄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들 혹은 필요한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신한식교 브릿지도 여러 교육과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이러한 행사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이런 해외 경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멤버사가 아니라 그 선발 전에 일반 스타트업들 전국 단위로 해서 그 워크숍을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경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코칭 같은 것 등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등을 활용하셔가지고 행사와 관련된 정보 등을 취합을 하시고, 그리고 나의 참가 목표와 어떤 행사가 가장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서 그 기술 정리된 내용이 중에서 뭐 MVP 확보 시기라든지 창업팀이 좀 확정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기를 고려하셔서 나의 목표와 시기와에 적합한 적절한 행사를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참가 행사가 선택이 되었다면 그때 이제 신청서가 언제 오픈되는지를 확인하셨다가 신청서가 오픈되자마자 바로 들어가셔서 신청서에서의 작성 요청을 하는 항목들을 확인하시고 제출되는 그 자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마감까지 보통 한 2, 3개월을 줍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정말 수많은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뭔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운영사무국들에게 문의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점은 이제 행사 주최 기관에 컨택하셔가지고 직접 물어보시고, 만약에 이제 그 해당 행사를 국내에서 참가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기관이라든지 조직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테크크런치 디스트럽 배틀필드 참가를 지원해드리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지식이 있는, 참가 경험이 있는, 곳들을 컨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전문가와의 미팅 같은 걸 요청하신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하시는 시기가 그런 코칭이 진행되지 않는 시기라면 소개라든지 연결 같은 것들을 부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보다는 일단 초안을 작성을 하시고 그것을 갖고 만약 전문가가 안 된다면 주변의 선배들 중에서 외부 경연 참가하셨던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한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의 신청서가 어떤지를 한번 검토를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도 없다면 이제 저와 같은 어떤 이제 저희 스퀘어 브릿지 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그러니까 스타트업 배틀필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서 이제 제출을 하고 난 후에는 저희가 기다려야겠죠. 기다려서 쓸 때 일단 저희가 200팀에 선정되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팀에 선정이 되었다면 전시 부스를 제공을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티켓도 받기 때문에 행사에 당연히 참가를 하게 되겠죠. 이때 사실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도 그렇지만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테크크런치 디스트럽을 참가를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00팀 선정이 되신다면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최대한 도움을 받아가지고 참가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행사가 개최되기 한 달 전쯤 되면 그 행사 주최 측에서 이메일로 공식 네트워킹 앱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앱을 활용하셔가지고 각종 이벤트라든지 미팅 등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발굴하셔가지고 미리 신청하셨다가 현지에 가셨을 때 참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한 가지 좀 주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기술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특허로 보호를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아직 그러니까 특허 완료 전이라면 대외적으로 기술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함께 연구하는 기업이나 기관 혹은 연구소에서
그 기술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을 약간 꺼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NDA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내가 이 내용을 이제 공식적으로 기관명이라든지 연구소명을 피칭덱 발표 자료 안에 발표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검토하고 참가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신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 반응도 확인하셨고, 그리고 사업화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해 보셨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얻은 반응 등을 모두 다 반영하셔가지고 보완하신 후에 이제 창업을 추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서는 이제 크게 6가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묻습니다. 이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그 경연 등에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것이고, 사실은 이게 시장에 나갔을 때 우리 경연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도 사실 이 6가지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다가 이제 만약에 답변이 어려우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반드시 창업하시기 전에 준비를 하고 검증하셔야 될 항목인 거고요. 첫 번째로 이제 문제죠. 이 기술이 해결하는 그 시장 문제가 있는가? 다시 말해 시장에 이 기술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이때 그 시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당연히 말씀을 하시겠죠. 그랬을 때 그 페인 포인트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정량화 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마켓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쓸 것인가, 그리고 쓰긴다면 그 고객 수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시장 크기에 대한 규모를 구체적인 숫자와 논리로 산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쓰는 사람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초기 사용자를 모았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항인데요.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창업 전이시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MVP만을 갖고 어떤 트랙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진행하신 MVP에 대해서 베타 테스트를 하셨건 초기 어떤 그 시험적으로 하셨던 파일럿 테스트를 하셨던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쓰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상되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시장 고통의 어떤 정량화된 숫자, 그리고 마켓의 규모 크기를 갖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가격 경쟁력을 갖고 어떤 그 프라이싱 플랜을 갖고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출을 언제까지 얼마를 내겠다라고 하는 로드맵, 예상되는 매출액을 써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또 한 가지 물어보는 게 왜 지금이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문제가 계속 있었고 이 문제가 그렇게 큰 거라면 왜 과거에는 없다가 지금 등장해?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질문을 하죠. 여기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큰 방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없던 기술은 아니지만 어떠한 애로사항 때문에 이것이 사업화가 어려웠다가 현재 그 부분이 풀려서 이제 이것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됐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비싼 기술이었다가 지금은 충분히 시장에 풀릴 만한, 대중화될 만한 그러한 그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 보급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기술 변곡점에 대한 그 기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강점을 갖고 가시는 부분이 바로 팀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이 팀에 갖췄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이력들에 대해서 일단 텍스트로 기술을 해줄 수 있는 문항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경연에서 보통 많이 요청하는 것이 파운더 인트로 비디오입니다. 1분 이내로 보통 제출을 요청을 하고요. 이때 여러분들의 역량과 소개를 그 팀 구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수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바로 시연 영상입니다. 프로덕트 비디오인데요. 이것도 긴 것이 아니라 보통 한 2, 3분 내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의 어떤 회사가 개발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산업 현장 안전 교육을 위한 XR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기준으로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제 시장에 문제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그 산업 현장 안전 교육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페인 포인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거는 너무 어렵고 비싸요. 라고 단순하게 대답하시기보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국내 산업재해 사망자가 연간 이러이러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몇 프로가 반복 작업 중에 발생하는데 현재의 지금 솔루션인 비디오 교육은 이러이러한 점이 불가능해서 지금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마켓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몇 년도에 얼마입니다 라고 하시기보다는 이제 먼저 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글로벌 산업 안전 교육에는 전체 122조 원인데 그 중에서 제조, 조선, 조금 더 하위 단계로 내려간 구체적으로 산업 분야로 적용시킨 제조, 조선, 건설 분야로 따지게 된다면 이제 33조 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 내 한국과 동남아 대기업에서 한 30개사 정도를 확보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3년 내 한국과 동남아 대기업들 30개사가 보통 연간 5.6억 원 정도의 그 비용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쓰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장 중입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제 헤드셋 가격이 5년 내에 이렇게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도가 얼마만큼 올라갔고 그다음 규제도 이제 이러이러한 규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좀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Why Now에 대한 답은 이제 헤드셋 가격이 지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5년 내에 80% 하락했다. 그리고 지금 정확도도 지금 좋아졌고 그 다음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CEO와 CTO가 모두 박사급이고 그 다음에 논문은 이렇게 그 12편이나 지금 그 발행을 했고 관련된 특허도 3건이나 갖고 있다와 같이 이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고 파운더 인트로 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분, 총 1분 분량 동안에 이걸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작동함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보통 많이 제작을 해주는 굉장히 화려한 영상이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시기보다는 실제로 그냥 돌아가시는 대시보드 화면을 녹화를 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우리 시스템은 작동을 합니다 라고 하시는 식으로 자연스러운 시스템 시연 화면을 녹화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성과를 해외 경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경연 수상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경연 참가를 글로벌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사가 열리는 그 현지에서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동료 창업가, 해외 그 다른 창업가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서 직접 만나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야말로 정말 그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와 커뮤니티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글로벌 창업 생태계에 노출이 된다면 사실 일회성의 어떤 단순한 한 번 참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게 되면 이제 이러한 창업 생태계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외 인지도를 높이는데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오른쪽에 보이는 어떻게 링크드인 포스팅입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그 프로그램 참여했던 기업 중에 한 곳이 저희와 함께 이제 그 배틀필드 신청 작성도 해서 당연히 200팀에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 저희가 살펴보았을 때 이제 4Year From Now 어워즈도 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서 작성을 추천을 드렸고 함께 신청서 작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탑 20, 즉 준결승에 진출을 해서 For Year From Now 어워즈에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실제로 준결승 무대에서 했던 그 무대를 보고 현지 스페인 쪽 계열의 투자자가 정말 인상적이고 좋은 피치였다. 정말 우수한 것 같다라고 포스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모르게 행사에 참가하고 맺게 된 인연을 통해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저희의 기업이 홍보되고 알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정말 경연 수상보다 더 중요한 값진 것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